총선 사전투표 첫날 울산은 11.2%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투표율이 20대 총선 때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공약 베끼기 논란이 불거진 북구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SOC 관련 공약은 중복된 데다 실행 방안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틀 전 아파트 화재로 목숨을 잃은 형제를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고 또 가족들을 위한 기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에서도 오늘부터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첫날 사전투표율이 11.2%를 보이는데 2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2.5%포인트가 높았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56개 사전투표소에서도 오전 6시부터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시민들은 투표소를 찾아 참정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리를 뚝뚝 떨어져서 1m 이상 거리를 두고 가세요. 좁은 실내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투표소의 특성 때문에 관리인도 유권자도 코로나19 예방에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마스크를 써야만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고 체온을 확인하고 손을 소독하고 일회용 장갑까지 끼고 나서야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이라 좀 우려를 했지만 선관위나 또 관계자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사전투표율은 20대 총선과 2년 전 지방선거 수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첫날 울산 지역의 사전투표율은 11.2%로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당시 5.3%보다 2배 이상 높았고 2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도 2.5%포인트 높았습니다. 투표는 원래 당연히 해야 되니까 했고 빨리 해서 그냥 속이 시원해요. 다들 이제 서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이제 좀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보인 2017년 19대 대선 때의 26.7%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 사전투표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코로나19로 분산투표를 하려는 유권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함께 내놨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총선 후보 점검 순서입니다. 오늘은 공약 베끼기 논란이 불거진 북구 후보들의 공약을 들여다봤습니다. SOC 관련 공약은 중복이 된 데다 또 실행 방안도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북구는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두 후보 간의 공약 베끼기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7일 민주당은 통합당 박대동 후보가 이상원 후보의 의정활동 성과를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넣었다고 주장하며 공약 베끼기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박대동 후보 측은 19대 때 자신이 시작한 사업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현안을 공약 베끼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로 자신의 재임 기간의 성과라고 주장할 만큼 두 후보의 공약은 엇비슷합니다. 제2혁신도시 유치와 친환경 수소전기차, 소재 부품 산업, 관광 인프라, 송정역 광역전철 같은 SOC 공약은 물론 청소년과 노약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복지 공약도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공약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도 닮았습니다.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 문제는 충분하게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박대동 후보의 공약에는 대략 훑어봐도 수조 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19대 때 그 1조 8천이 넘는 예산을 조달해왔던 그 경험을 살려서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의당 김진영 후보의 공약에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약속들도 눈에 띕니다. 새로운 공론을 만드는 장으로서의 정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민들의 바람들에 부합하지 못한다라면 사실은 여의도 정치가 더 이상 시민들에게 기댈 수 있는 수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 꼭 필요한 사업을 추려 단계별 추진 계획을 제시하는 약속 가능한 공약을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민주당 울주 김영문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미래통합당 울산시당과 김기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통합당 시당은 지지자 수십 명과 식사 자리를 가진 김영문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김 후보를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중구의회 의원들이 오늘 미래통합당 박성민 후보가 중구청장 재임 시절 경남 창원 소재 업체에 30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이 업체의 협력업체는 지금까지도 거래 대금을 다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민 후보 측은 특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업체 간 채굴은 중구청에서 3자 중재로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흘 전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동생을 구하려던 형과 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형제를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고 또 아들을 잃은 가족을 위한 기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화재가 발생한 울산 동구 한 아파트 화단에 흰 국화와 장미꽃 수십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친구들이 남기고 간 노란 메모지가 붙어 있는데 보고 싶다, 그곳에서는 편히 쉬어라 등 추모글로 가득합니다. 오늘 학생들이 아까 와고 포스트 그거는 학생들이 와고 했다는데. 형은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계약이 미뤄지면서 동생과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1학년 전체 대표로 학생들의 모범이었다는 김군.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늘 동생을 걱정하며 챙겼습니다. 정말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주말이고 평일에도 동생 때문에 잠시 집에 갔다 와야 된다, 외출을 나가고 그랬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형제의 아버지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진 데다 코로나 여파로 식당 손님도 줄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이런 사정이 알려지면서 울산시 교육청 직원들이 성금을 기부했고 같은 반 친구들도 모금 활동을 시작하는 등 곳곳에서 온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울산에서 9일 만에 41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 환자는 22살 대학생으로 지난 2월 말부터 4월 7일까지 영국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이 학생이 어제 인천공항에서 특별 수송버스를 타고 KTX 울산역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오늘 새벽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호텔에 머물고 있어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15일 이후 발생한 29번째부터 41번 확진자까지 모두 해외 입국자나 가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장에 들어갔던 울산 지역 주요 전통시장들이 5일장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울주군 언양시장과 남창시장을 시작으로 북구 호계시장과 태화시장 등 지역 주요 전통시장들이 5일장을 다시 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상인회에 공문을 보내 5일장 휴장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 소매 유통업 경기가 코로나19 여파로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후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지역 52개 표본 소매 유통업체를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지수가 50을 기록해 직전 분기보다 28포인트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지수는 2017년 1분기 115를 기록한 이후 13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 착수합니다. 시는 방역과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지난달 95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2차 추경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취소된 축제와 또 행사 경비 등을 조정해 지역경제 회복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1조 원대 정부 추경에서 울산 배정분을 반영하고 특단의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할 방침입니다.